박정희 대통령과 미래학자 험한 칸 이야기. 제롬 글렌 세계미래학회 회장과 이경숙 전 숙대 총장, 험한 칸 교수의 두 제자의 만남에서 박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 앞에 혁명가,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천자, 독재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가 유능한 미래전략가로 조명된 적은 없다. 그런데 그가 당대 최대의 전략이론가이자 미래학자였던 험한 칸 허드슨 연구소장과 교우하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최근 우연히 한국에 알려졌다. 2010년 당시도 한국에서 미래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참 앞선 그야말로 대단한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다. 지구촌에 미래학이 막 똬리를 틀기 시작한 1960년대 초에 이미 미래학자들과 교우한 박 전 대통령의 면모를 조명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험한 칸의 만남은 그 시대에 대한 몇몇 증언에서 간단하게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조갑재 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에 따르면 당시 박 대통령에게 최대의 미래석학인 험한 칸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김성진 문공부 장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험한 칸은 1960년대 초반부터 싱가포르의 리관유 총리나 일본 총리 등과 절친한 관계로 자주 동양을 들락거렸고 그래서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도 방문했다는 것이다. 또 전국경제인협회의 간부였던 김입삼 씨는 정영년 초청으로 험한 칸이 한국에서 강의를 가졌다는 기고를 한국경제신문에 쓰기도 했다. 그러나 험한 칸의 저서나 그의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묻혀버릴 두 사람의 비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한국에서 우연히 만난 험한 칸의 위에 그 두 제자 덕분인 것이다. 한 사람은 험한 칸의 수제자인 UN 미래포럼 제롬 글렌 회장이요. 다른 한 사람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전 숙명여대 총장이다. 2008년 말에 미래전망이란 특강차 한국을 방문한 제롬 글렌 회장은 UN 미래포럼 한국 대표인 박영숙 회장의 안내로 숙명여대를 찾아 당시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경숙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게 됐다. 그 자리에서 이 이사장은 제롬 글렌 회장이 칸 박사의 제자라는 소개를 듣고 자신이 60년대 미국 유학 시절 험한 칸 박사에게 강의를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이사장은 강의에서 칸 박사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부상을 예측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강의를 들으면서 미국에서 수만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동양의 나라 한국을 그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의아해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을 면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조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다니 믿을 수 없었고 허황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소개했다. 대한뉴스 1020호 험한 칸 박사 내한 미래학자 험한 칸 박사의 시국 강연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세계 경제의 전망과 한국 경제의 장래, 한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치적 안정이 잘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 민주화의 참된 의의는 경제적 민주화가 이룩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관을 살펴볼 수 있는 일화로서 미국의 미래학자 험한 칸과의 대담 내용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마디로 경이적인 것이요. 대통령께서는 경제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자본 축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토록 훌륭한 경제기 기적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었소? 물론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소. 경제학자가 경제를 많이 안다고 해서 실물 경제에 밝거나 은행원이 돈을 만진다고 해서 재벌은 아니질 않소.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학자가 아닌 재벌이란 점을 알면 됩니다. 나는 그들을 활용했소.
그들에게 어떠한 환상을 심어주고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그들이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지혜를 짜내어야 합니다. 동방의 공자와 맹자, 석가와 같은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들었지만 전쟁밖에 모를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어쩌면 그토록 복잡한 경제 수리 분야의 지혜를 짜낼 수 있단 말이오? 그것은 정성입니다. 나의 정성과 혼을 경제 계획에 집중적으로 쏟으면 반드시 지혜가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나는 새로운 경제 계획을 입안할 때마다 무수한 밤을 새우며 일합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나의 정성과 혼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지요. 숫자가 살아 움직여야 성공합니다. 숫자가 살아 움직일 때 지혜는 솟아오르게 마련이니까요.